네, 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쉬 믹서의 기초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믹서를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출력을 하실 때도 편하게 데이터를 좀 핸들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 슬라이싱 프로그램들은 출력 파라미터와 관련된 치수는 제어를 하는데 모델링을 직접 제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3D CAD 프로그램, 퓨전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폴리곤을 원활히 제어할 수 있냐 하면은 되게 벡터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은 포맷, 그러니까 3D 데이터를 구성하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한정적이거나 불편합니다. 따라서 폴리곤 포맷으로 바꾸면은 폴리곤을 편집하기 편한 툴을 쓰시는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할 때 폴리곤 데이터가 보안성을 가진다고 하죠. 폴리곤으로 데이터가 바꾸면 변형을 하기 힘든 단점이자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안성이라고 하는데 때문에 이제 메쉬 믹서의 기초 기능을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좌측 위에 보시면 파일을 누르시면은 어, 자, 임포트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메쉬믹서의 마스코트인 토끼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를 기반으로 간단한 기능들을 우리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포트 바니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메뉴가 6칸이 뜨는데 왼쪽 아래 토끼 모양을 눌러도 토끼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토끼를 잠깐 불러보시면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토끼를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요. 토끼가 밑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있느냐? 네, 서피스 상태의 데이터라고 하고요. 만약에 서피스 모델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솔리드로 변환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솔리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삭제되거나 해서 경계가 없어지게 되면 서피스 상태로 솔리드도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리드냐 서피스냐의 그 조건 기준은 계곡선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면을 잘랐을 때 계곡선 상태냐, 패곡선 상태냐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요 토끼를 이렇게 절반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그 절개면이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어져야 패곡선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은 애초에 서피스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이 토끼를 우리가 편집하기 위해서 좀 연습을 해볼 건데, 그래서 일단은 솔리드로 좀 바꿔서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로 바꾸는 기능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에디트에 가시면 어, 자, 에디트에 가시면 에디트에 메이크 솔리드라고 있네요. 이걸 눌러 보시면 솔리드로 형상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은 자, 취소할게요. 취소를 하는데 이 기능은 단점이 해보시면 메쉬가 구조가 좀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W 키를 누르고 에디트에서 메이크 솔리드를 누르면 기존과는 다른 구조로 메쉬가 바뀌기 때문에 형상이 편차가 생깁니다. 형태가.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자, W 키를 또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의 선분이 안 보이게 다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이 방법보다는 좌측에 어널리시스에 가면은 인스펙터라고 있거든요. 자, 인스펙터란 모델링을 검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체크를 해주고 간단하게
수정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밑에 단이 이제 터져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고 있죠. 크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메시믹서에서 파란색 선은 크랙을 뜻해요. 찢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없애주는 기능이 있죠. 오토 리페어 5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막아주죠. 이렇게 하고 돈을 누르시면은 마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메뉴가 남아 있는데 ESC를 누르면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교재에는 이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믹서가 숨은 명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며칠 배워야 돼요. 자, 하지만 이제 메시믹서의 모든 기능은 저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교육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일반 과정에서는 메시믹서에서 중요한 기능들 위주로 배워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환에도 보시면 중요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 기능들, 자주 쓰는 기능 위주로 먼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토끼를 이제 솔리드로 바꿨죠. 토끼를 솔리드로 바꿨습니다. 자, 중요 기능 위주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모델링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전편의 동영상처럼 자동차인데 깨져 있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널리시스, 인스펙터가 우리가 지금 해봤지만 꽤나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분석 기능에 있는 인스펙터는 말 그대로 이제 검사한다라는 뜻인데요. 모델링에 하자가 있는지 검사해주고 간단한 거는 이제 수정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폴리곤을 부르면 치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크기를 또 봐야 되죠. 이게 도면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쓸만한 기능이 에디트의 트랜스폼이에요. 자, 에디트에 가시면 세 번째 줄에 있죠. 트랜스폼을 누르시면 좌측에 뭐라고 이제 숫자들이 나오죠. 사이즈도 보이고요. 자, 높이가 X니까 높이가 아니죠. 가로 사이즈가 51mm 정도 크기가 보이고요. 자, Y가 50인데 저희가 아까 XY 축을 이제 바꿨는데 지금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란 이 높이를 뜻해요. 높이가 50mm고 Z가 깊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깊이 방향으로 한 4cm 정도 되는 모델링이네요. 크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 화살표는 모델링의 위치를 바꾸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복합 그 데이터를 출력할 때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모델링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출력물의 간격이나 위치 등을 설정을 할 수도 있죠. 키를 눌러서 위치를 바꿔주거나 또는 이렇게 붙일 수도 있거든요. 붙어 있는 상태에서 출력하게 되면 두 개가 붙은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자,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제가 아까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거는 좀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트랜스폼이 그 모델링의 위치를 바꾸거나 또는 이제 위상을 바꾸는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꼬부라져 있는 막대기를 움직이면 회전이 됩니다. 회전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이동을 위한 화살표 끝에 보면 사각형 모양의 버튼이 하나 보이죠? 요거는 스케일을 바꾸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락을 누르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기능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폼은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단축키를 하나 알아두세요. 키보드의 T가 되겠습니다. T를 누르면 단축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죠. 매번 에디트에 트랜스폼을 누르면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키보드에 T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요 에디트의 트랜스폼이 또 두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을 위해서 자주 쓰는 기능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하고도 너무 자주 쓰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출력을 할 때 보통 이제 바닥을 먼저 확보로 하잖아요. 바닥을 잡아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없어도 되지만. 그래서 바닥이 없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조금 이제 편집을 할 건데요. 네, 조금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바닥이 지금은 바닥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바닥이 좀 불명확한 상태에서 바닥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바닥을 커팅을 해서 좀 잘라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디트에 보시면 플레인 컷이라고 있죠. 여섯 번째 줄에 있네요. 에디트의 플레인 컷이 또 굉장히 자주 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트의 플레인 컷을 한번 눌러 보시고요. 자, 플레인 컷을 누르면 평평한 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또 그 오브젝트를 분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플레인을 움직이거나 또는 플레인을 컨트롤 Z 누르고 자, 플레인은 이렇게 각도를 조정을 하셔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플레인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 길쭉한 이 화살표 외에 조금 두꺼운 화살표가 숨겨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화살표를 누르면 잘라내는 방향을 반대로 반전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바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에디트에 플레인 컷을 누르셔가지고 위치를 움직여 주면 되고요. 자, 지금 스냅이 걸려 있어서 위치 스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딱 맞는 위치에 안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좌측 아래 그 녹색 동그라미 중에 S자 써 있는 게 있죠. 이 S자가 스냅의 약자거든요. 요거를 해제를 하시고 움직이면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서 플레인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치를 잡고 좌측 위에 억셉트를 누르면 그 위치에서 평평한 면을 잘라낼 수가 있죠. 자, 이 플레인 컷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하는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불러왔는데, 자, 이를테면은 두 개의 부품이 하나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제가 합쳐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델링으로 되어 있다 이거. 그러면은 나는 하나만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정말로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저장하면 두 가지 모델링이 하나로 저장이 돼요. 네, 나머지 하나는 좀 필요가 없다. 네, 그러면 플레인 컷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네, 위치를 잡아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잘못 잘랐어요.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그 메쉬 믹서는 무한대로 언두가 돼요. 스텝별로 언두가 돼서 명령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명령을 할 때 했던 그 스텝별로 언두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눌러보면
우리가 했던 마우스를 조작을 했던 그 타이밍별로 전부 다 언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Z를 눌러보면 그래서 언두 기능이 세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Z가 언두니까 컨트롤 Y가 리두가 되겠죠. 그래서 좌측 위에 보시면 액션의 단축키도 보이고 기능도 설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언두랑 리두까지는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기능으로 에디트의 플레인 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참고로 에디트의 플레인 컷에서 우리가 형상을 잘라 보시면 반대가 무조건 막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막히는 걸 원하지 않으면 자 막혀야 솔리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모델링이 막히는 걸 원하지 않으면은 자 필 타입을 눌러 보시면 옵션에 노필로 하시면 반대편이 뚫려져 있는 상태로 형태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걸 다시 막으려면은 어널리시스에 인스펙터를 쓰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네, 폴리곤 구조상 이제 못 메워줄 때가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어널리시스 인스펙터에 가가지고 수정을 눌렀을 때 네, 지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금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이제 좀 자주 쓸만한 거는 에디트에 보시면은 에디트는 아까 했고 자, 스컬프트를 눌러 보시면은 스컬프트는 이제 그 모델링을 폴리곤 상태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형을 하는 경우는 좀 별로 많지가 않고요. 되게 이 기능은 언제 쓰냐면 자 스컬프트에 가시면 쭉 아래 가 보시면은요 세컨더리 브러쉬라고 있습니다. 쉬프트 플러스 홀드래요 기능이. 그래서 쉬프트랑 마우스 좌클릭을 했을 때 기능을 뜻하는데 이 가운데 거를 눌러주시고 자 쉬프트 키를 누르고 표면을 이렇게 문질러 보면 부드러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뭉개주는 건데 혹시 모델링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 스무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없애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뭐 없애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스컬프트에 갔을 때만 이 기능이 작동해요. 참고로 뭐 예를 들면 에디트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쉬프트 키를 눌러도 스무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요. 이 조형 기능으로 가셔야만 이 기능이 작동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귀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폴리곤으로 바뀐 데이터를 퓨전에서 편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퓨전에 또 나중에는 기능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퓨전의 모디파이는 단편적인 기능들 위주로만 있고 세부적으로 편집하는 기능들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자, 또는 이제 메시 믹서는 폴리곤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해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로 뭐 3D 그 프린터로 가지고 제품 같은 걸 제작을 할 때 이런 이제 부가 출력물 같은 게 우리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는 많이 형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슬라이싱 프로그램과 모델링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툴이 되겠습니다. 메쉬 믹서가. 그래서 일반 과정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기본 기능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출력 수업을 하실 때도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쉬 믹서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 기본 기능은 반드시 잘 숙지를 하시고 수업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문적으로 3D 프린터를 가지고 활동을 하실 분이라면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메쉬 믹서만 따로 이렇게 한번 수강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메쉬 믹서의 기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